요즘 여권 내에서요. 꽤 이제 이 뭐랄까 묘한 변화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청래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청래가 요즘 오늘 또 보면요. 항상 이 일요일 날 되면 원래 당대표가 뭐 브리핑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꼭 이 전현희가 해요. 수석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이다. 수석 최고위원 전현희가 합니다. 근데 이 전현희가 하는데 요즘 이 정청래 페이스북이나 정청래 발언이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정청래 주변에서 사람들 한 이야기가 야, 너 그렇게 튀면 너 대통령 안 돼. 지금 잘만 하면 너 대통령 되는데 조금 그 수위도 좀 낮추고 뭐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조언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군다나 막 추미애 저러고 막 날뛰고 있는 데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꽤 불쾌하다라는 메시지가 몇 차례 갔답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이 밖에 가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요즘요 이재명 대통령을 우습게 하니까 백혜령도 우습게 알아요. 이거 황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와요. 원래는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과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그거를 법무부에다가 놔두기로 이미 합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려면 검찰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정기관을 손에서 내려놓고 싶은 대통령은 없겠죠. 그렇죠. 사실. 막상 집권하고 나면. 그러니까 개딸들이 난리치고 뭐 저 추미애가 막 난리치고 결국 이제 행안부로 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즘은 여권 내도 그렇고 전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너무 우습게 한대요. 대통령 뭐지 힘도 없네? 이래버리니까 대통령이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칼이 하나도 없네? 아니 오죽하면 지금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대통령이 가라고 한 합수단에 대해서 네. 공개적으로 언론 앞에서 불법단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지경이 되니까 정청래도 조금 이제 톤 조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대신 요즘 또 박찬대가 그동안 일체 언론 인터뷰 안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실망만 했거든요. 근데 요즘 캄보디아 저걸 계기로 지금 요즘 방송에도 엄청 나오고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인천시장 조금 나가려고 그랬다가 지금은 정청래 저거 흔들리는데 내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박찬대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권 내의 상황을 다단계 하청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일부 불만이 있을지언정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은 이 점점 과격해진 민주당이 이제 이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사실은 충실히 행동대장격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 요새는 민주당이 직접 하지도 않아요. 네. 국회 법사위 보면은 요즘 가장 목소리 많이 내는 사람 누굽니까?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하니까 막 갑자기 귀가 막 그리고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참 기가 막힌 평가를 든 최혁진이 민주당에 가고 싶어 하는 분이라고 널리 분석되고 있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 네네. 이렇게 외주 하청 정치가 작동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이 불만이 있다고들 하니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몸을 낮춰야 되겠죠. 그러면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본인의 공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인천시장에 나가느니 내가 다음 당대표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고 혹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2004년에 총선 이기고 나서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데 사실은 노심은 이해찬 의원에게 있었어요. 네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근데 뜻밖의 천정배 의원이 이겨버리니까 네. 아예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의원을 총리로 쓰잖아요. 뭐 그런 케이스가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그때 전정배 해서 완전 망했잖아요. 그렇죠. 4대 입법. 그러니까 이념 위주의 입법에만 올인하다가 아무것도 원내대표 임기 중에 성과를 내지 못했던 뭐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래서 박찬대 의원은 나름의 공간이 있다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정청래 대표가 판단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전면에 나서잖아요.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처럼 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본인이 나서서 반박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랬으면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지금 깨졌을 겁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뭐 문진석 원내 수석부대표,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뭐 한두 명 더 있죠. 그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그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네. 전부 다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마치 삼국지에 보면은 관우가 오관육참하듯이 지금 여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을 얹어가지고 본전도 못 챙겼어요, 정치적으로.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보세요. 성남 수정구 시민들은 그러면 그 부동산 대책에 동의합니까? 그 한마디 하니까 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성남 수정구에서 그 대책에 동의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본인이 몸을 낮추고 이렇게 어디로 좀 들어가지 않았으면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전면에 싸워야 돼요. 그런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판단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판단이 또 대통령 그런 거보다는 요즘 그 유튜브 저 구독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개딸의 이제 이 저지가 이제 추미애 쪽으로 싹 몰려가면서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너무 싣고 있네 하면서 그쪽 개딸들이 또 빠져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도 흠칫한 거예요. 내가 2인자인데 지금 이걸 관리를 잘못하면 이거 지금 개딸들이 나를 또 버릴 수가 있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여전히 지지하는 개딸들이 지금 정청래를 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눈치를 보는 거죠. 이쪽 저쪽 눈치를 보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정청래가 꽤 이제 등장하지 않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정치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민주당 강성당원 중에서도 한 10,000여 명, 20,000여 명, 이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굉장히 큰 의문을 갖고 있어요. 네. 그 문자 폭탄 보내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많아야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안팎이라면서요. 네. 뭐 많이 잡는 분들은 한 40,000명 잡기도 하시던데 어쨌든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유권자 수는 4,400만 명이에요. 많아야 40,000명이라고 한들 그게 지금 0.1%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점점 더 정치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만 해도 제가 뭐 그분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 18대 국회 때 환노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 해 마지막 12월 31일에 문 걸어 잠그고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같이 법안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자기 당원들을 못 출입시키고. 그렇죠. 그 당시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독단적인 면이 있는 정치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당의 어떤 중론에 반하는 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당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 또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 중에 최극단에 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정치 환경을 그렇게 바꿔놓은 것은 결국은 이른바 개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민주당 강성당원과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명절에 그 개딸들 눈치 보느라 스타크래프트 한 판 못하는 세상이 됐겠습니다. 정청래 게임 한 판 못. 그렇죠. 정청래 대표도 모경중 의원인가요? 네, 그렇죠. 모경종 의원이죠. 과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수행을 했었던. 수행해서. 네. 많이 컸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도 저렇게 눈치 보는 정치하면은 결국에는 그 사슬을 끝내 벗어날 수 없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 스스로 이루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참 요즘 보면 대통령실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뭐 간접적으로 만나보면 이게 이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집권 초기에 그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권력은 어디서 나올까? 자,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은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사정권에서 나온다. 이게 솔직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제하에서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게 대통령이 너무나 인품이 훌륭해서 너무나 뭐 우리 조직에서 아주 오랫동안 해와서 이거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왜? 대통령의 장점은 뭐 그런 겁니다. 예전에 대통령들은 이제 어떤 의원들 만나서 요즘 뭐 그 재밌게 잘 논다며 뭐 요즘 뭐 누구하고 친하다며 요즘 뭐 골프 공 잘 맞아? 요즘 자주 나간다며 이런 얘기 한마디 툭툭 던지잖아요. 그러면 얼어버려요. 이거 대통령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딱 이런 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수사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막 다들 엎드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정권 유지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자신이 마치 검찰총장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자기를 다 뭔가 서포트할 거란 걸로 내가 막 검찰총장 했는데 무슨 민정수석이 왜 필요해? 뭐 이래서 민정수석 안 만들었어요. 국정원 저 정보기능 제대로 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저 그래 놓으니까 뭐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개딸 때문에 검찰청 저거 없애버리면서 이제 대통령이 뭐 지시해도 허씨 뭐 알아서 하세요. 누가? 경찰들은 뻘짓이나 하고 있고 요만큼 지시하면 이만큼 하고 야 이진숙 조금 저 경고나 좀 줘라. 그때 갑자기 체포영장에서 하고 이러다 버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의 말을 아니 화곡 지구대장이 허망하고요. 대통령의 지시가 허망하고요. 와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퇴직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명예퇴직할 거고요. 허망하고요.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지시까지 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지금 이 대통령 본인도 물론이고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업자득이에요. 제가 저 수사 관련된 지시 나온 날 1시간 만에 페이스북에 바로 올렸었잖아요. 네. 대통령실이 제대로 일을 하는 조직이면 이런 공기가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 아니 어떻게 지시 자체가 불법인데 불법 지시를 스크리닝을 안 받고 공지로 떡하니 내놓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딘가에서 오도된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 라인을 거치지 않고 네. 그렇게 뭔가 오도된 정보가 있으니까 바로 메시지가 나갔는데 그게 민정수석실에서 혹은 법률비서관실에서 크로스 체크를 했으면 그런 메시지가 나갈 수가 있나요? 없죠. 저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고 있고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법한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네. 이 사단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지는 주제입니다만은 마지막에 실로 이 백혜룡 경정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보시면서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